아, 치솟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쪽 주식이.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호재가 있다. 그런데 바이오가 치솟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시장은 커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고. 지식 갈증에 허덕이는 당신 경제살롱으로 모시겠습니다. 지식 한잔 하고 가십시오. 어서 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뜨겁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더라면 하지만 저희가 몇 주 전에 다 이미 드렸던 말씀이라는 거. 오늘도 염블리의 주주클럽 LS증권의 염승원 이사님 모셔보고 주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솟고 있습니다. 뭐가요? 이쪽 주식이.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호재가 있다. 그런데 바이오가 치솟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올 이야기 중에 하나가 9월에 있을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야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결국은 이제 수혜가 실제로 이제 가시권에 이제 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 게, 이것도 저희가 몇 주 전에 한번 다뤄봤죠. 이제 생물보안법 이슈도 그때는 이제 100% 확실하지 않았던 게, 이제 법이 통과될지, 그리고 통과돼도 이 법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미국 기업들이, 미국의 아주 큰 제약사가 그동안 중국에서 원료 의약품 같은 걸 많이 받아서 약을 만들었는데, 그거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결론은 중국 거 받지 마라. 그건데, 근데 그거 관계를 쉽게 끊기가 좀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이제 9월 말 정도에 아마 법안 표결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그 ST팜이라는 기업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기업이 이제 국내 대표 원료 의약품 생산 업체인데, 자기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어요. 딱 띄웠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게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올려놨냐면,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ST팜이 연간 수조 원 이상의 글로벌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원료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걸 공시를 했군요. 네, 근데 이러면 뭐 영업 잘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밑에 있어요. 해당 신약은 중국에서 원래 원료를 공급받았으나 생물보안법의 영향으로 ST팜이 대체 공급사로 선정됐다.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벌써 법안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한 이제 큰 회사가 알아서 먼저 그냥 중국과 거래를 끊어버리고 ST팜으로 발길을 돌려버린 거죠. 그럼 여기다가 만약에 생물보안법이 실제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눈치 보는 회사들도 다 이제 중국과는 못하는 거죠. 기존 거래는 이제 유지하는데 신규로 뭔가 이제 공급을 맡길 수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한국 업체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인도도 되게 이런 원료의약품 잘하거든요. 뭐 인도 이런 나라에서 이제 미국 제약회사들이 이제 공급망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하겠지만 2차 전지가 작년 상반기에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도, 미국에서 배터리 만들고 싶으면 중국 공급망 끊어라. 이게 핵심이었죠. 주가 많이 갔잖아요. 작년에. 약간 이제 그것처럼 미국이 제약바이오 공급망도 이제 중국과 거래 끊어라. 그러면 그걸 끊으면서 제일 수혜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죠. 왜냐면 한국이 중국과 이런 면에서 좀 경쟁하는데,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이 한 회사가 이걸 아예 홈페이지에 공시로 올려버리니까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될 수 있고, 제약바이오 시장은 커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빅파마 큰 회사들이 자기가 A부터 Z까지 다 못해요. 좀 분업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뭐 약은 개발해도 원료 의약품은 이제 맡기죠. 그럼 이제 그걸 만드는 업체들이 옛날엔 중국이었는데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그 공시가 나온 것 같아요.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물론 이제 표결을 해봐야 되는데, 있죠. 그럴 가능성도 근데 있죠.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반대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그냥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중국 회사들이 그래서 로비를 많이 했나 봐요. 그렇지.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렇지. 저질 좀 하려고 했는데, 근데 9월 말에 표결한다는 거 보면 아마 일단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이 통과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하자니 또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죠. 이 렉라자가 FDA 승인을 또 통과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로 말미암아 유한양이 정말 엄청나게 치솟았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좀 다뤄주시죠. 그러니까 국산 폐암 치료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항암제 최초로 FDA는 이제 미국 시장에 들어가려면 여기를 무조건 승인받아요. 네. 근데 이거를 뚫었고 전 세계 제약 시장의 절반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FDA 승인만 되면 매출액이 늘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일단 따냈고 그래서 뭐 이따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폐암 중에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좀 작지 않은 그 암세포인데 요거 1차 치료제. 1차 치료제는 이제 처음 투여하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게 원래 오스코텍이란 바이오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유한양이 이 레이저티닙이란 물질 이름입니다. 이걸 사갔어요. 야, 너네 거 줘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래서 그걸 사와서 유한양이 하다가 그 얀센이란 이제 회사에 얀센이라는 회사니 야 우리 줘라. 우리가 할게. 그래서 유한양이 다시 얀센에 넘겼어요. 그래서 그때 계약금 560억 받고 최대 이제 뭐 마일스톤이라고 로열티를 이제 1.4조 원 받기로 하고 잘 되면. 그래서 그걸 2018년에 넘겼는데 그동안 이제 임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임상을 했는데 그 일단 이번에 FDA에서 그 임상을 이제 승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됐고 작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레이저틴이 요게 단독유법이냐면 이름이 렉나자라는 제품이에요. 렉나자. 폐암 치료제인데 아마 작년에 그 유한양이 칭찬을 많이 들었죠. 왜냐하면 이게 약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아직 그 급여 적용이 안 됐던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기 돈으로 하려면 너무 돈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급여 적용할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비급여. 그래서 그때 9시 뉴스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참 유한양이 그런 면에 있어서 이미지가 참 좋아요. 근데 결국엔 또 자신감의 표현이죠. 그렇죠. 자신감도 있었고 내가 이만큼의 회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만큼의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또 그렇게 급여 적용 안 되면 힘들잖아요. 폐암 치료 받는 사람. 그분들 위해서 잘했고 그리고 1월에 또 급여 적용이 이제 됐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까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이 항암제는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여기에 미국 본토를 뚫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역사에 저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암 중에서도 폐암 치료제에 이제 관문이 뚫린 거잖아요. 그렇다면 폐암 치료제의 시장은 실제로 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지금? 암 중에 거의 탑 1, 2등 안에 다툴 거예요. 그렇군요. 굉장히 많으니까 폐암 환자가 연간 180만 명, 사망자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림 가져왔지만 폐암은 두 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여기 보시겠지만 세포가 되게 작아요. 작은 세포들이 뭉쳐 있죠. 그래서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소세포. 작다, 작을수록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여기 은색으로 된 게 이게 비소세포 폐암. 그러니까 요거는 세포 하나하나가 크기가 작지가 않은 거.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데 이 대부분의 폐암은 이쪽이에요. 비소세포. 이게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타겟으로 하는데 근데 이 안에서도 이 오른쪽에 보시면 유한양행이 타겟으로 하는 게 여기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EGFR 돌연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상피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가 뭐냐면 우리 그 세포가 증식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지금도 증식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증식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이게 돌연변이는 무슨 돌연변이냐? 세포가 과발현을 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포가 너무 많이 증식하죠. 근데 이게 암세포랑 결합되면 어떤 일이 발생? 난리가 나는 거죠. 암세포가 무한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표적 유도 미사일 쏘는 것처럼 얘만 딱 타겟을 해서 이제 얘를 발현을 못하게 막아주는 그걸 이제 목표로 만든 거예요, 이 제품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비소세포 폐암의 한 10에서 40%가 이제 요거 대상인데 꽤 시장이 크죠. 그래서 폐암 쪽에서도 그래서 요거를 타겟으로 했고 여기 관련된 비소세포 폐암 미국 환자 수가 2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 EGFR 돌연변이 이제 목표 환자는 2만 8천 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대단한 약을 유한양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만들었구나라고 좀 싶으실 텐데 이참에 저희가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전에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뭐 제가 얘기가 나왔던 단어들이긴 하지만 렉나자 아니면 레이저티닙 또 아미반타맙 뭐 요런 또 뭐
병용요법 이런 것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데 한번 저희가 정의를 한번 좀 정리해보고 할 수 있을까요? 렉나자는 이제 이 상품명이에요, 그냥.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렉나자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됐고, 근데 레이저틴이 뭐 아미반탐 이거는 그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물질. 만들 때 네네. 처음에 어떤 물질을 뽑아서 네. 그걸로 이제 임상 실험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그래서 그 물질 이름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워요. 막 용어들도 네네. 난해한데, 근데 레이저틴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스코텍이 개발을 해서 유한양이 사온 거죠. 그게 네. 이제 레이저 티닙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적어 왔지만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이제 후보 물질이고 네. 아까 이제 그 EGFR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이제 너무 과발현한다 그랬잖아요. 걔를 이제 못하게 막아주는 거고 반응률이 높을수록 좋죠. 이게 이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포에. 그래서 76%고 무진행. 그러니까 이 암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얼마나 생존할 수 있냐 이게 길수록 좋거든요. 근데 기존 약물이 9.7개월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20.6개월까지 늘어났어요. 그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미반타맘은 그건 뭐냐? 얀센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이 레이저틴입처럼 이제 이 표적 항암제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레이저티니까 아미반타맙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얀센과 유한양이 합작품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제품 있죠. 우리나라 렉나자는 레이저티닙 그 유한양이 것만 한 거예요. 이번 미국의 FDA 승인 받은 거 얘 둘을 합쳐서. 그래서 병용요법이라고 하는 여기 거구나. 밑에 써 있죠. 병용요법은 이 둘을 합쳐서 얀센이 임상을 해준 건데 그럼 왜 병용을 하냐 굳이. 그냥 뭐 하나만 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폐암 치료제 중에 먼저 나온 제품이 타그리소라는 제품이 있어요. 지금 치료하고 있거든요. 걔가 매출액이 연 7조나 나와요. 우와. 이거를 이기려고 지금 만든 거예요. 거의 독점이었군요. 네, 독점인데 이걸 타겟으로 실제 임상을 했는데 저거 레이저틴이 저거 하나만 쓰니까 효능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면 안 돼요. 그렇지. 이거 이겨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시장을 이기니까. 그래서 둘을 이제 병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죠. 이 아까 무진행 생존 기간 밑에 보시면 병용했더니 23.7개월 나오죠. 단독 요법은 16.6개월이에요. 훨씬 높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로 임상을 해서 밀어붙였던 건데 이거를 이제 그 미국 FDA가 이걸 좋게 보고 이제 이번에 임상 승인을 딱 내려줬다.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쨌거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갈 것만 같았는데, 근데 의외로 저도 지금 며칠간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또 급락한 시점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촬영하는 시간에는 다시 급등은 하고 있는데 발표한 날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잖아요. 야, 이거 진짜 이제 대단한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출발을 거의 한 10% 이상 급등 출발했는데 종가는 거의 한 2%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음봉 하나 크게 맞아버린 거. 그러니까 저 급락해 버렸어요. 저 봉 보고 저 푸른 봉 보고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은 오히려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를 해버린 거예요. 외국인 매도가 흔히 뭐 세론이라 그러죠. 뉴스에 팔아버려라. 그렇지. 그게 전형. 우리나라는 그게 또 되게 심하거든요. 한국은 뭐 뉴스 나오면 팔아버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또 개인 투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역시 국장 안 돼,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한국은 언제쯤 이런 게 없어지나 좀 걱정들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저희 촬영하는 시간에는 또 다시 급등을 해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실패해서 빠진 거는 당연히 안 좋잖아요. 근데 성공했잖아요. 성공하고 이후에 어찌 됐건 누군가 팔고 싶어서 팔았겠죠. 그리고 이게 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왜냐하면 이 FDA가 우선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해줘요. 신속 심사라 그러죠. 중요한 제품이나 뭔가 효능이 있는 것들은. 그러면 그거 대상으로 올해 2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FDA도 이걸 인정을 하고 있구나. 대락률이 좀 높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들고 있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들은 뭐 거봐 될 줄 알았다. 근데 이제 노출된 거 아니냐. 팔자. 팔고 일단 쉬자.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일단 이제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타그리소 점유율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타그리소가 경쟁인데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게 미국에 나올 거예요.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마케팅을 할 텐데 얼마만큼 지금 나온 치료제를 장식을 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어차피 내년에 나오니까 일단 지금은 팔고 좀 기다려보자. 관망을 하자. 그런 이제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인 건 어쨌든
주가가 이틀은 흔들렸지만 3일째 급등했고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개인 투자자가 이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첫날 그 이 뉴스 나오고 주가 올랐다가 확 내려갔잖아요. 네, 네. 그날 개인들이 왕창 샀어요. 대량 매수를 해버렸어요. 다 받아줬구나 네, 그거를. 근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오늘 뭐 저희 촬영 기준으로 오늘은 지금 뭐 10% 넘게 올랐기 아마 때문에. 그날 막 급락할 때 사신 분들은 오늘 또 이제 아마 올라가니까 기분이 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이 이겨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주가는 좀 그 당시에는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이게 끝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뉴스의 팔아라보다 좀 내년까지의 어떤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서 좀 중장기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그날 주가는 사실 뭐 떨어지면 떨어졌지 뭐 오르는 경우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미 호재가 소문이 있었고 또 반영이 돼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추세가 유한양행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거나 유한양행이 이 약을 통해서 타그리소를 이제 넘어서야 되잖아요. 타그리소가 7조 정도의 수익이 매출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유한양행은 얼마를 벌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죠? 네, 이거는 그냥 추정이라 틀릴 수 있어요. 네네, 추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이제 계약 조건을 보면 이번에 FDA 승인 받아서 일단 800억은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오스코텍과 나눠 가져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이제 그래서 유한양이 6 가져가고 오스코텍이 4 가져가요. 이렇게 계약 구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존슨앤존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약을 매출 목표를 50억 달러로 얘기했어요. 5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조 5천억. 엄청 큰 거죠. 그럼 거의 타그리소만큼의 매출을 이제 2030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로열티 비중이 6대 4인데 매출에 따라서 돈을 또 받거든요. 그거를 10% 정도 아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조를 매출 올리면 이제 1,000억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유한양이 600억, 오스코텍이 400억 정도 이렇게 가져갈 텐데, 근데 그래서 이게 그냥 만약에 그러면 진짜 50억 달러 매출을 올렸다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유한양행이 로열티로 10에서 13%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10%면 3,900억, 13%면 5천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열티를. 그럼 이 중에 이제 나눠 가져야죠. 그래서 60 만약 유한양행만 계산하면 60%면은 한 2,400억 정도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최대치로. 그러면 2,400억이면 지금 유한양이 연간 1,000억 좀 넘게 벌거든요. 연간? 그럼 그거에 몇 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로열티로만.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아주 잘 됐을 때 그냥 과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리고 2030년 목표라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아직은 매출이 많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통 3, 4년 지나야 매출이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연간 이제 로열티로만 해도 내년에 한 2,300억 정도는 받을 거라는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0억만 잡아보자고요. 200억이면 1년에 1,300억 버니까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200억만 받아도. 그럼 지금보다 이익이 15에서 20%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적다고 할 수 없고 유한양행이 왜 좋아질 수밖에 없냐면 이제는 그냥 잘만 팔리면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다 개발은 됐고 승인이 됐고. 존슨앤존스가 많이만 그거를 약이 잘 판매만 되면 로열티가 그냥 계속 꽂히는 거예요. 유한양행이 또 이제 같이 계약 관계가 되어 있는 이 파트너들이 참 굉장히 강한. 존슨앤존스는 미국 최대 제약사인데 시총이 150조짜리 회사예요. 150조. 우리 존슨앤존슨 예전에 생활용품 많이 써봤잖아요. 어렸을 때 그거 유행했잖아요. 로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활용품 회사로 아는데 아닙니다. 제약회사예요. 제약회사인데 바이오지. 이 회사도 요즘에 이제 신약이 자기네들 신약 있잖아요. 특허가 점점 만료가 오니까 그럼 뭔가 새로운 게 또 마치 엔터주도 너무 이제 아티스트가 점점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신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것처럼 존슨앤존스 뭔가 새로운 약이 수혈돼야 되는데 때마침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케팅을 굉장히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좋고, 참고로 이 블록버스터 신약은 그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천억 이상 정도 되면 이제
아주 우리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네. 블록버스터 신약이다. 연매출 1조 넘으면 어쨌든 성공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하. 요 유한양행 제품을 보실 때 올해 아마 연말에 또 FDA 승인이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SC 제형이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병원 이제 항암제 같은 거 치료받을 때 여기다 정맥 주사 맞는다고 네. 기억나실까요? 네. 5시간 정도 맞아요. 병원에서. 네. 근데 이거를 피하 주사로 바꿔줘. 피하 그게 주사로. 알테오젠이잖아요. 그게 알테오젠이죠. 네. 그걸 SC 제형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네. 그래서 피하 주사는 5분이면 맞으면 끝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너무 편리한 거죠. 네. 근데 이 유한양의 이 제품도 이 제품을 SC 제형으로 지금 임상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미 결과는 좀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놀라운 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렇게 했더니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SC라고 써 있죠. 네. IV는 정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제품인데 하나는 정맥 주사, 하나는 피하 주사로 한 네. 거예요.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SC가 편하니까, 편리하니까. 그렇죠.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임상을 했더니 오히려 SC가 효능이 더 좋은 거예요. 어머, 효능까지 좋아진 좋아졌구나. 거예요. 시간만 짧아진 게 네,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속 심사 대상이 이번에 올라갔어요. 그게 이제 올해 한 번 더 있어요. 올해 아마 12월인가 올해 12월이란 얘기도 있고 내년 2월이란 얘기도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까지 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유한양행 거라는 거잖아요. 네, 유한양이 물론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얀센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넘겼기 때문에. 네. 근데 얀센이 다 알아서 하지만 이게 되면 이제 로열티 받는 거잖아요. 그거 가만히 있는 네, 거죠. 네. 알아서 그러면 얀센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새삼 알테오젠 기술도 대단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물론 알테오젠 기술이 여기 들어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에 그렇죠. 할로자임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SC 기술을 썼는데 효능까지 올라가니까 참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도 이게 임상 데이터 나온 지가 한 몇 달 됐는데 네. 당시 이거 나오고 그때 알테오젠 주가 한번 급등해 버렸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SC 제형이 쓸모가 많구나. 네, 그런 이제 효과도 이제 검증이 된 거죠. 야, 이렇게 암이라고 하는 정말 인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이 질병이 좀 정복의 한 걸음도 가까워지는 거기도 대한민국 기업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 자랑스럽네요. 이건 뭐 국뽕은 아닌데 우리가 이게 인적 자본밖에 없잖아요.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헬조선이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 그죠? 아유 대한민국 못 살겠다 막 이러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는 못하는 게 없는다. 아 진짜로. 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힘든 만큼 사실 외국에서 더 인정받는 게 대한민국 기술력인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항암제까지 이걸 해버리니까 정말 이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저희 연블리 연미사님하고 매주 이렇게 대한민국 기업들을 좀 훑다 보면 아니 대단한 기업이 너무 많아. 뭐 종류별로 다 잘해. 그러니까요. 참. 이런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드물죠 사실. 정말 참 대단한 나라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럼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좀 더 이어가 보죠. 지금 어쨌건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 이런 데 말고도 FDA 승인을 받은 국산 신약들 어떤 약품들을 저희가 라인업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FDA 이제 신약 받은 회사 중에 첫 번째가 SK 바이오팜에 바이오팜. 네. 엑스코플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뇌전증이라고 해서 이제 뇌가 이제 약간 여기가 발작해가지고 그쵸. 이제 쓰러지는.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지금 뇌전증이라고 뇌전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분 발작 대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신 발작은 아니고, 근데 전신 발작하고 소아 있죠. 아이들 전신 발작까지 임상 또 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적응증이라 그러죠. 확대한다 하는데 이 제품은 이제 2019년도 이미 승인을 받았고, 근데 이제 벌써 나온 지가 한 5년 됐잖아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보이시면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이제 향후에 27년도에 8천억까지 매출 찍을 것 같아요. 그럼 블록버스터 되겠죠. 예, 지금 분기에 1,000억 찍었어요. 분기에. 네. 근데 이게 약은요 신약이 돈을 많이 버는 게요 매출이 안 나오면 못 벌어요. 왜냐면 고정비는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근데 원가가 거의 없어요 별로. 그럼요. 원가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그럼 고정비가 인건비나 이런 거거든요. 유지비 요거 제하고 남은 건 다 매출로 벌면 돼요. 그럼 매출이 폭발하잖아요. 그럼 다 이익으로 잡혀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SK 바이오팜이 대단한 게 이 아까 유한양행은 어쨌든 그 기술을 넘겨서 얀센이 있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얀센이 있고 이제 로열티 받게 되는 네. 그런 구조인데 여기는 A부터 Z까지 얘가 다 알아서 해버렸어요. 다 갖고 있구나. 그 유통망까지 다 직판으로. 그러니까 유통까지? 모든 걸 다 해버렸어요.
되게 드문 케이스예요, 이것도. 와. 네, 직판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미국에서. 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FDA 승인을 2019년에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났단 네. 말이죠. 네. 그러면 유한양행도 FDA 승인이 이제 이루어졌다면 정말 또 비슷한 사이클로 수익이 5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폐암 치료제 시장이 훨씬 커요. 아. 시장 규모 자체가 일단 네. 달라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 타그리소보다 효능이 더 있다는 게 네. 훨씬 더 검증되면 좀 당길 수 빨릴 있겠군요. 수 있어요.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해주잖아요. 또 해주니까. 근데 이게 SK바이오팜이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직판은 자기가 뚫어야 되잖아요. 또 얼마나 힘들었지. 힘들죠. 근데 존슨앤존슨은 그냥 자기네가 이미 다 모든 망을 다 깔아놨는데, 네. 그러니까 되게 영업하기 훨씬 쉽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 차이는 있어요. 유한양이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근데 또 어쨌든 SK바이오팜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인정도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치기 시작했고, 미국의 이 뇌전증 치료제 시장이 6조 정도 된대요. 6조 정도 그렇구나. 되는 시장인데, 이 연평균 24%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또 밑에도 나와 있지만 여기도 경쟁 제품이 몇 개 있긴 있어요. 있는데 빈펫이라는 회사께 먼저 있었는데 특허가 끝났어요. 매출이 68% 급감했어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엑스코프리는 뭐 언제 특허 만료되냐? 이게 특허 만료를 5년 연장을 했대요, 이번에 다행히. 그래서 203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괜찮고, 또 뇌전증 치료할 때 의사들이 먼저 복제약을 먼저 준대요. 복제약 먼저 써보라고. 그래서 그게 안 들으면 오리지널 신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빈펫은 안 좋아진 게요. 빈펫은 이제 복제약이 나와요. 특허 끝났으니까. 그럼 빈펫에 복제약을 먼저 의사가 처방을 해줘요. 근데 안 먹혀요. 효과가 그럼 없어. 빈펫을 줄까요? 안 주죠. 그럼 다른 오리지널로 가겠죠. 그게 엑스코프리 아니면 여기 브리비액트라고 있어요. 이 브리비액트도 2년 후면 또 특허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SK 바이오팜에 되게 유리한 구도로, 유리해지는구나. 그런 좀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셀트리온, 이제 다 아시죠? 셀트리온의 이제 진펜트라라고, 이게 뭐냐면 원래는 복제약이죠. 그 렘시마라고 이제 이 궤양성 대자명이나 크론병 치료하는 건데 바이오시밀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렘시마를 요거를 SC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피하 주사 형태로 만든 건데 미국에서는 이 SC 제형을 또 따로 신약으로 인정을 따로 해줘요. 이걸 통해서 임상 성공하면 너네는 복제약이 아니라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SC 제형으로 이번에 내놨고, 그래서 가을부터 이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들어간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증권가에서는 2,500억 정도 매출 나올 걸로 보거든요. 반기 만에 거의 엄청 날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숫자는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좋은 게 정맥 주사 맞다가 이걸 맞으면 얼마나 편해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 이 똑같은 제품이 이미 몇 년 전에 출시가 됐는데 점유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비슷하게 가지 않겠냐.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결국은 IV에서 이제는 SC 제형. 그러니까 이 SC 제형이 다 어떻게 보면 좀 공통적으로 또 겹쳐 있죠. 왜냐하면 정맥 주사 불편하거든요. 힘들죠. 5시간 또 맞으려면. 그리고 또 정맥을 못 찾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아프고. 근데 피하 주사는 사실은 뭐 항암제는 그렇게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맞는 거죠. 여기 배 같은 복부에도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편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점점 SC 제형을 다 신약이 있으면 다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왜 이걸 더 하냐면 이걸 하면 이제 신약으로 또 인정을 받잖아요. 특허 방어를 해줘요. 결국은 또 매출과 직결이 더 유지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녹십자도. 녹십자도 원래 백신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알리글로라고요. 선천성 면역 결핍증 치료제예요. 이제 고농도 제품인데 10%. 이 회사는 근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9년 만에 통과했어요. FDA를 신청한 지 9년 만에. 그럼 몇 번 떨어진 거예요? 세 번 만에. 이게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뭐 생산 시설 뭐 이렇게 점검도 있었고 뭐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FDA 통과를 했는데,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기 선배들이 한 7개가 있어요. 앞에. 그래서 좀 경쟁은 좀 치열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후발주자긴 하지만 좋은 점이 그 혈전 문제가 좀 없다고 합니다. 혈전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보험사가 이제 급여 같은 거 처방 이제 해주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근데 혹시라도 의사가 이걸
다른 제품을 처방했는데 혈전 문제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가 돈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 거리 알리고는 없네. 꺼리 껴지지. 그러면 이제 이 안전한 제품을 더 그렇죠. 처방하려고 그러겠죠. 그런 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어서 녹십자도 좀 후발주자지만 그렇군요. 좀 괜찮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바이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쭉 나눠보고 선전하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바이오 혹은 이런 뭐 제약 관련 일정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표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업데이트 복습. 네. 그래서 매크로는 금리 인하하면 좋은 건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거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다만 미국 대선은 좀 한번 지켜보세요.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 한번 보시고, 빨간색은 이제 이번에 승인 받았죠. 네. 그래서 바뀌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SC 제형으로 하는 게 일단 12월 17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HK 이노에는 이제 역류성 십도염 치료제 임상 3상 결과가 미국에서도 발표가 되니까 주목하시고, 알테오제는 이제 머크의 키트로다가 이게 세계 최대 이 신약 중에 하나죠. 매출이 제일 크거든요. 이것도 SC죠. 요게 임상 결과가 9월 23일 날 종료가 돼요. 그럼 저 임상 결과 나오겠죠. 그럼 알테오젠 주가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 데이터가 저게 잘 나오면 SC 제형 역시. 그렇지. 근데 만약에 생각보다 안 좋으면 주가에 또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월 23일 날 끝나고 아마 이제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저 머크의 저 발표를 잘 기다리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미약품도 이제 뭐 비만 치료제도 있고, 또 아이센스 같은 기업은 이제 연소결당 측정기 요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 2형 당뇨 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ST팜은 한번 설명드렸고, ST팜이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제론이라는 회사가 혈액암 치료제 이번에 미국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 승인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동아에스티는 지방간 질환 치료제 2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 중에 나온다고 하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도 굉장히 시장이 크거든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4분기에 미국 이제 FDA 승인 여부가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유한영이처럼 다 잘 된다면 바이오는 계속 좋겠죠. 그래서 결국 바이오는 이런 일정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들 잘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정들을 좀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저렇게나 많은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고무적이죠, 진짜.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왜냐하면 바이오가 그동안 상처를 정말 많이 준 산업이잖아요.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렇죠. 뭐 실패도 하고 먹튀도 있었고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이제는 이러면 이제 물론 그렇다고 모든 제약 바이오가 다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분명히 옥석 가리셔야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대형 제약사는 믿을만 하구나. 이제 좀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는 지나갔군요. 야, 사실 우리나라 뭐 1등 하면 예전에는 뭐 조선부터 해서 요 최근에는 뭐 방산 또 뭐 엔터 뭐 화장품도 괜찮은데 이제 또 바이오도 세계를 이렇게 주름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참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주 클럽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국뽕 클럽을 바꿔야겠어요. 자, 오늘 연블리 염이사님과 함께 준비한 주주 클럽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